와 짧아가지고 마이크가 없는 너무 성능이 좋네. 와 짧아서 아주 깔끔하고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보죠. 그 아, 예. 처음 안 봤구나. 아, 저는 사실 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더 이상 안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뭐 노모 커피 브레이크 같은 건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그 학교 이제 과제였는데 거기 제 집이에요. 거기가 그 TV 나오게. 그래서 집에서 참 처음 찍어본 영화였는데, 네, 처음 찍어봤습니다. 그게 몇 학년 때인 거예요? 2008년? 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찍었는데, 사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과제로 영화를 찍을 수 있는데 안 찍었어요. 왜냐면은 제 맨날 술 마시고 노는 걸 보니까 찍어봤자 뭐 여자 꼬시고 이런 거 찍을 것 같아서 잘 꼬시나 봐요. 약간 막 그렇게 아니고 막 좀 그냥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좀 의미 있는 걸 찍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하나 좀 집에서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거 생각해서 찍은 게 이제 노모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그 저희 솔까말 이렇게 중간 중간에 알아서들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누구는 영화과를 가신 거죠? 중앙대. 예, 저는 이제 원래는 대학 때 이제 생명과학과를 다니다가 원래 다니다가 네, 너무 책도 지겹고 아닌 것 같아서 네, 생명과학 쪽 책들이 예, 원수했어요. 그래서 영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반수했어요. 반수해서 다시 수능 봐서 학교를 들어가요. 반수는 어떻게 하는? 7월부터 하면 반수예요. 그러니까 입학을 했는데 네. 7월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고 못 가고. 네. 와, 그 굉장히 네. 시험에 능통하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네. 그 갑작스러운 그런 계기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뭐 영화를 하려고 했던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없었어요. 그냥 근데 사실 그 전에 맨날 주말의 명화나 토요일 명화 이런 거는 꼬박꼬박 챙겨보는 타입이었는데, 근데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대학교 원서가 너무 싫었고. 대학교 원서? 교재 그 영어 원서 막 박테리아 키우고 이러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형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2년. 근데 영화과에? 네. 그래서 워크샵 하면은 스틸 사진 이런 거 찍잖아요. 근데 그게 잠실역에서 막 새벽에 막 붕대를 들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근데 되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붕대 든 거 보고서? 네, 되게 멋있었어요. 군복 바지 입고 있었는데 뭔가 파이팅 넘치고 보이고 그런 게 컸었어요. 그리고 취직에 대한 취직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좀 나를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도전하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영화 상영할 때 이렇게 많이 모셨었나요?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쭉 계속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왜 그 영화는 그러면 그냥 취미로 보다가 들어가서는 어땠어요? 학교 들어가? 학교 들어와서는 사실 연출이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붕대 하려고 들어갔어요. 무술준을 들어갔으니까. 근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이용감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영화 감독이 아니라는 걸 저는 1년 정도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출이 뭐지? 뭐 연출은 뭐 폰티를 그리는 건가? 아니면 연출은 뭐 사람들을 모으는 게 이게 잘 몰랐어요. 이용만 선생님 대답은 해주셨나요? 저는 그냥 속으로만 계속 속으로만. 네, 감히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혼란기였죠. 그래서 사실 그때 그래서 혼자 집에서 맨날 필름아트 혼자 그리고 그냥 그렇죠. 연출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1학 때 꿈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동물 찍는 카메라맨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멋있는 걸 그러니까 그때마다 딱 꽂히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제가 듣기로는 막 숲속에서 2년 살고 막 찍고 그런데요. 근데 멋있는 거죠. 버스 위에서 막 찍고. 근데 알고 보니 그렇게 프로젝트로 찍으려면 엄청난 커리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전 뭘 몰랐어요. 동물 찍는 거니까 쉬울 줄 알았죠. 전에도 찍어보셨네, 동물. 아니요. 사진 찍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대학교 때 억지로 막 찍었어요. 억지로? 네. 그건 별로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약간 별로 없어요. 그 개인적인 성향도 뭐 촬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관심은 있어요. 잘 열심히 사실 대학교 때 그 1, 2학년 때 워크숍을 안 한 대신에 영화를 안 찍은 대신에 그 돈으로 카메라 사가지고 맨날 찍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뭐 찍는 제 모습 제가 보니까 별로 뭐 없더라고요. 찍는 모습도 멋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찍어도 이제 어떻게 완성하냐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그럼 군대는 언제? 저는 이제 3학년 마치고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제 선임이 뭐 저보다 훨씬 어렸고 첫 영화 끝내고서 아니요, 군대 가기 전에는 영화 안 찍었어요. 네,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안 찍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입학하고 그때는 왜 찍게 됐나요? 그때 진짜 이거 뭐 그런 건데 남대문 방화 사건 있었잖아요. 네. 영화 속에도 나오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 혼자 제가 황당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하면서 그때 이 시나리오를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 교수님이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위험사회라는 책인데 독일의 이름도 이상해요. 울리히백 교수님. 이거 일단 뭘 교수요? 울리히백이라고. 울리히백. 예. 근데 그게 그 책이 이제 그 책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 전에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서 공부하는 겸 영화 찍을 겸서 딱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좀 그냥 그게 찍었어요. 문감독님한테는 근데 남대문 방화 사건이 어떻게 이었던 거예요? 충격이 어떤 종류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거의 묻지마 살인 같은 그런 게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어떤 인과관계도 따질 수 없고 되게 예측이 가능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러고 이걸 얘기하면 약간 좀 스릴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대신에 굉장히 일상적인 컨셉을 가져가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주인공을 누구 하자다가 슈퍼맨이 생각이 나가지고 슈퍼맘. 그래서 그 사람들 참 힘들겠다 생각하면서 찍게 됐습니다. 친하세요 슈퍼맘들하고? 진짜 몰라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되고 결혼을 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휴가 나서 결혼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경험이 없을 텐데 육아나.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항상 백수니까 아침에 이제 신문을 좀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항상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주제들이 그런 것들을 조명하고 있었고. 그 남대문 방화 사건이 한국 영화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작년에 그 신미수 감독의 단편을 했었는데 그 영화 중에 한 편도 남대문 방화 사건 관련된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게 첫 영화였던 거예요. 2008년 노모커피 브레이크가. 근데 제목과 이 영화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허세스러운 제목이라서. 넘쳐요. 근데 지금 와서 좀 창피해요. 커피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공부를 했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멋있는데.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가 이렇게 차 마시는 시간. 그래서 사실은 영화 초반에 이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까지 너무 집중적이어서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허세스럽네요.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영어 제목 말이에요. 그렇죠. 남대문 방화 사건과 관련된 영화들의 공통점이 감독이 약간 허세를 하시게 그런 게 좀 있네요. 문법도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닌가? 그 잘 모르겠어요. 아니, 확실히 영어는 아니지. 네. 제가 뭐 네. 이미 안 할, 그렇게 안 하려고. 나중에 이 장난이에요. 네. 아니, 네? 나중에 네,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드세요. 아 예, 뭐 빨리 드세요. 남대문 방화 사건이랑 슈퍼맘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왜 슈퍼맨이 재밌다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살잖아요. 그 역할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그런 불안한 상황들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슈퍼맨 같은 경우는 뭐 엄마고 그리고 또 회사원이고 또 아내고 뭐 여자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인간인데 그러면은 그 엄마일 때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들, 뭐 아내일 때, 뭐 여자일 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남대문 방화 사건처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슈퍼맨을 설정을 하긴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노출의 위험도가 높은 것과 그런 약간 무작위적인 사건들과의 예. 연결들을 네. 어떤 상황들의 어떤 들이닥치는 채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슈퍼맨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소에 뭐 그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영화 보니까 뭐 지나왔던 새우깡 이야기도 계속 깔리고 예. 그 남대문 방화 사건도 그때 당시에 되게 이슈가 됐던 예. 사회적 사건이었잖아요. 네. 아,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네. 그냥 관심이 원래 많으신지 그냥 궁금했어요. 아 근데 이제 저 관심은 많은데 저도 이제 사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공부를 하는 과정이죠. 예, 관심 많아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막 한참 뭐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언제까지 하시요? 네?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 계속 해야죠. 공부는 계속 할 거예요. 그 군대 갔다 오시면서부터 공부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 군대에서부터 했어요. 군대? 왜냐면 제가 군대 갔을 때 너무 억울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몇 살 때? 24인가? 그게 몇 년도? 2005년도요. 2005년.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잃지 않겠다 그래서 건강도 잃지 않기 위해서 담배도 끊고 그때 그 일병 마치고 담배 끊어버렸어요. 끊고 어디에 있었어요? 군대? 저기 고성이라고 강원도 고성 힘든데. 이상해. 네? 진짜 싫어요. 진짜. 아 진짜. 다 공감하시죠? 너무 공감하시죠? 막 지금 휴가도 없고 외출 외박도 없어요. 경계 부대라 가지고 아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철책. 예 너무 싫어요. 이게 왜 그래? 공감dom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뭔가 좀 뭐 달라졌나 봐요, 군대가. 저 때문에 뭐 저가요? 네. 네, 정신 좀 차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안 그러면 당하는구나 이렇게. 아 진짜 너무 2년이라는 게 너무 길어요. 더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있어요. 아 지금 예비군 가면 너무 짜증나고. 너무 진짜 그건 잘. 그게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무튼 혼자 갔다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사회적 관심이 군대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군대가 사회의 일부니까 그렇죠. 거기서 느꼈던 불만들이 저희들이 양심으로 열전되게 되고 그렇죠. 또 제대와 동시에 남대문 방화 사건이라는 사건을 만나면서 네.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셨구나. 첫 영화를 찍으신 거에 비하면 그 안에 영화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네. 그게 사실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한 180도? 한 200도 정도 되는 택시 안에서의 네. 팬이 있던데 예. 그거 어디서 보고 그런 거? 보고 한 게 아니고 제가 했고요. 진짜. 근데
그 영화 촬영은 직접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촬영 감독 있었는데 사실 오셨네. 아니요 그분 지금 촬영 중에 있는데 그게 약간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는 게 많아서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시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네 그 영화적인 거는 그때 막 봤던 게 이제 다르덴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다른 영화도 그게 있잖아요. 네. 택시 장면. 아 그래요? 네, 못 보셨구나.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똑같은데. 아니, 그래서 똑같지 않아요. 거기 가운데 좀 매달린 것 같더라고요. 깨끗해.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뭐 자아를 막 키우는 과정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따라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는 DBX 200 P2였던 것 같아요. P2요. 네. 네. 그래서 제작비가 한 150 됐었어요. 그게 그래서 되게 싸게 다 집에서도 다 찍고. 네.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우리 조사? 슈퍼맨에 대한 조사가 되게 좀 꾸준히 있었나 봐요. 책 단순한 그런 걸 많이 설정만은 했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정한 여자가 있고 그 여자 나이, 그 여자 직업을 설정해놨으니 이 나이 때 여자들이 서점 가서 읽을 만한 책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읽진 않았는데 그런 책을 읽고 이제 그 책의 목차나 이런 것들을 봤죠. 그래서 이 사람 육아와 관련된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여자들이 읽는 책을 그냥 뭘 읽나 해서 제목하고 차례 그리고 또 가능한 목표나 이런 것들은 봤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커리어 그런 것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구나. 이런 아 직접 뭐 인터뷰를 한 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네 아. 그런 사항 네, 인터뷰 아는 슈퍼맨이 없어요. 아. 우리 엄마가 읽어. 진짜 재밌는데요? 그 책만 보고 캐릭터를 만들어 간다.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제주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여자는 책을 읽나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책을 살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서점 가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딴지 거는 건 아니고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계속 있더라고요. 엄마의 행동 같은 어떤 거. 걸 마치 뭐 처음에 저도 참 이해가 안 될 때 뭐 애가 뭐 놔두고 왔다고 엄마가 네가 알아서 이러잖아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별로 안 그랬거든요. 저도 약간 혼은 내는데 머리채를 잡고라도 데리고 가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좀 좀 이상하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영화적인 부분에서 잠깐 한눈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한눈을 꾸준히 계속 팔게 되는 네. 물론 그게 앞쪽에 이제 이 여자가 가져야 되는 역할로 다양한 역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세다. 좀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남편 캐릭터는 아빠인가? 아빠죠. 아빠인데 제보다 어려요. 그 친구가 늙어 보이는구나 좀 도와줘야 돼서 연기도 되게 못해요. 법 공부한 친구인데 연기자가 아니에요. 억지로 막 도와줬는데 그 친구는 지금 취직해서 아빠가 됐어. 그 계속 질문하실 거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2011년도 네. 작품 3년 동안 영화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찍고 이제 2009년도가 그럼 4학년 되고 네. 2010년도 2월달에 졸업을 하셨겠네요. 2011년. 11년에 졸업했어요. 제가 수료만 하고 저희 학교는 수료하고 졸업 영화를 찍어야 돼요. 그래야 졸업이 되는데 저 이제 수업은 다 듣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을 했어요. 극장에서도 일도 했고 뭐 어디 기획 인턴 이런 것도 하고 뭐 회사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장편 영화 찍으려고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한 그 2년 정도 계속 일하고 장편 영화 쓰려고 손잡다가 뭐 안 되고 뭐 그러면서 계속 반복이었어요. 실패와 시도의 반복. 2년 정도 하다가 계속 나 왜 뭘 해도 안 되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요즘에 내가 그래서 이제 불멸의 사나이도 사실은 제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아니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데 도서관에서도 막 맨날 살고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뭐 결과물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시나리오도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무슨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근데 결국에 그러다가 이제 희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불면산의 시나리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어떤 발기 아이디어가 어떻게 운을 받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앞에 그런 걸 좀 넣어서 하면 재밌겠다 해서 찍었죠. 시나리오가 2장이에요 그게. 근데 사실 그때 단편 영화 찍는 친구들은 이제 장편을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사들한테 좀 이렇게 산막 구조를 가진 이런 단편 영화를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저가 막 2장짜리 그렇게 찍는다는 거는 좀 의외였죠. 그래서 저도 좀 불안했는데 그냥 의외였다는 거는 그런 단편을 찍지는 않았었어요. 사람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서 보통 드라마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근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뭐 남의 말 들어봤자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자 해가지고 불면산을 찍었어요. 그래서 뭔가 근데 영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지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전작. 네. 왜냐면 처음 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 걸 베껴보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고 약간 진짜 실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에서의 아웃풋에 대한 어떤 전혀 고민은 하지 않았고 그냥 해본 거고. 불면사나이 같은 경우는 어떤 제 삶의 태도를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정립을 시켜놓자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네. 좀 그렇게 근데 사실 그 할아버지가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은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도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때 근데 좀 좋은 어떤 의외의 어떤 희망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네. 그 영화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네.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그게 가장 놀라웠고요. 네. 똑같이 움직임이 있어도 그 이전과 지금이 그러니까 불멸의 사나이부터 세이프는 거의 자기 거를 딱 잡고 가는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타이포 연결부터 음악의 사용. 그 전에 음악이 없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피정은 음악 감독에 오셨나요? 피정 감독이? 아니요, 저 혼자 왔습니다. 저기 왜 봤어? 자신이. 그 뭔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게 이제 불면의 사나이를 찍으면서 졸업 영화였고 제 원칙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는다, 음악을 쓰지 않는다, 효과음은 쓰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졸업 영화 할 때. 네, 왜냐면은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그냥 안 쓰고 싶었어요. 노모 커피 브레이크 말고 다른. 네, 불면의 사나이 할 때. 그럼 불면의 사나이. 네, 공간도 한 공간에서만 찍는다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제약 상황에서 찍어야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세이프는 좀 약간 좀 풀었죠. 음악을 사용했고 마지막에는 카메라를 과감히 움직였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자유도를 조금씩 풀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노멀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느꼈던 건 카메라가 계속 움직여요. 뒤로 따라가고. 근데 이건 배우의 연기가 아니고 카메라의 연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게 리얼하다고 사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행위 자체 굉장히 인위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카메라를 움직이지 말자 이 생각을 일단 했고요. 네, 그래서 좀 너무 그거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걸 하면 되고 안 하면 내가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그래서 네. 아주 미세하게 근데 3번 움직이잖아요. 그 정도. 약간 폰 잡으려고 옆으로 살짝 가고 막 그런가요? 뒤로 싹 빠지고. 뭐 살짝. 살아가야 돼. 네, 또 들고 있으면 해주세요. 그런 뉴스나 뭐 이런 거를 듣거나 그런 게 있나요? 불멸의 사나이 하실 때? 그러니까 자살기도자가 발기가 돼서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킬빌에 나오는 할아버지 같은데 장롱에서 넥타이로 목을 조르면서 자유여행하다가 사고로 죽고, 그리고 또 영국의 유명한 앵커도 그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왜냐면 이제 죽으려는 행위가 그렇게 어떤 발견하는 게 어떤 삶하고 어떤 생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싶어가지고 예 그렇게 네, 그 앞쪽에 계신 분. 거기 보면은 축구 예. 그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미장센 같은 게 뭐 어떤 특정한 예. 시기를 지칭하는 건지. 시기요? 예. 예. 그 월드컵이 예. 나오는 그때 지금이라고 네. 생각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기를 네,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시기랑은 상관없고 그냥 이 할아버지의 어떤 상황과 가장 대비되는 상황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때만큼 모든 사람들이 열광한 적이 없잖아요. 그걸 넣으면 이 할아버지가 좀 더 초라해 보이겠구나 생각해서 대비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한 시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뭐 되게 뭐 즐거운 보통은 뭐 즐겁게 막 버라이티 쇼 같은 거 하고 막 웃는 그런 건데 그건 좀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월드컵으로 그냥 좀 넣으면 그리고 또 약간 스포츠고 하니까 철봉하니까 철봉. 할아버지 철봉 그러시구나. 그래서 넣었어요. 시기는 상관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 장비들이 왔을 때 테러리스트 위장 테러리스트 뭐 이런 건 아닐까. 그래서 좀 예측하기 어렵게 일부러 한 거는. 네, 그래서 약간 긴장감이 그때 좀 약간 높아지잖아요. 네. 뭔가 그이 볼트와 넛을 돌리는 네. 호흡이나 그런 것들. 내가 이제 약간 이렇게 아니요. 연기를 이게 할 만큼 한 어떤 네.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이게 숙련됐다 혹은 뭐 이렇게 그런 네.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연기 좀 진지해야 혼자 있는데 혼자 해야 그러니까 진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 가끔 웃긴 게 어떤 사람 되게 진지하게 뭐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 좀 웃긴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면봉을 넣는 장면이 아니고 그때 이제 촬영장에서 내 나와서 이렇게 헐거워 이러면서 너무 재미있는 헐거워. 그래서 이렇게 넣었죠. 근데 굉장히 다분히 좀 약간 호적인 메타보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해봤죠. 변태 아닌데. 아유 무슨 소리예요? 변태 같아요. 그 첫 영화, 두 번째 영화에 뭐 공통점도 약간 있고 세 번째 영화까지 공통점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근데 네. 일단 첫 번째 영화 떠나고 나면 뭔가 영화가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단 시작하는 그 오프닝 타이틀부터 네. 색조나 네. 예. 뭔가 좀 훨씬 구체적인 네.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한정된 제작비 안에서 그 뭐 이동을 하고 뭐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공간만 내가 살려서 이 한 공간이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노모커피는 장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세이프도 그렇고 이것도 다 한 장소예요. 그리고 불멸의 사나이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세트인데 그걸 개조해서 제가 개조해서 썼어요. 벽을 하나 세워서 그거랑 이제 가구는 밖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예, 그래서 집중을 거기다가만 한 거죠. 그래서 미술 감독하고 저랑 계속 어떤 롤이 되는 그림들을 계속 리서치를 했고 그 사진 같은 경우도 그 전용훈 배우님의 실제 사진. 사진이신 네. 거죠? 네, 실제 사진. 그래서 그 그림 왜냐면은 네, 그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분위기로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 과거 같은 것들이 확실히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방도 마지막 막 밧줄을 꺼내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방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 둘 이제 그 방은 이제 부인이랑 같이 쓰던 방인데 뭐 트랙백이 되는. 네. 거기서 이제 창고가 된 거죠 거기가. 그래서 모든 잡동사는 거기 들어가 있고 이제 이 할아버지 자는 곳은 소파다. 뭐 그런 설정은 다 그래서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는 그 미술 감독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할아버지. 나의 심실이 참고가 되는 그 상황이 왜 그런 설정?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곁에 아무도 없고 또 외로움. 외로우세요? 아니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자기끼리 좀 아까는 그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철봉 설치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런 어떤 방 같은 거는 이제 네,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설계도를 그러니까 평면도를 그려놓고 여기는 뭐랄까 여기는 뭐랄까 계속 이 할아버지는 한 몇십 년 여기 혼자 살면서 뭔가 이렇게 했을 거야 하면서 노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뭐 TV가 저희 갖고 뭐 이제 가구 배치도 그랬었고 네. 그래서 한 공간에 집중을 했죠. 이렇게. 공부한 거. 네. 네, 처음에 그 노무 커플 브레이크에서도 중간에 휴대전화가 꺼지고 네, 마지막 세이프에서도 휴대전화가 꺼지고 혹시 뭐 이렇게 뭐 꺼지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계속 넣은 건지 네, 그게 계속 궁금했습니다. 저 처음 알았는데 진짜 그렇네요. 근데 제 핸드폰 잘 꺼져요. 노래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싫어요. 핸드폰 꺼지면 약간 충전할 때도 없고. 근데 진짜 그렇네. 몰랐어요. 근데 트라우마가 없는데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뭔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기 꺼져 있으면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정? 막 짜증이 막.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약간 저도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건데 그 심정은 내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넣긴 넣었어요. 마지막에 금고 세이프 같은 경우 금고에서 꺼지면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그래서 넣었어요. 실제 답답해서. 근데 네, 실제 답답. 근데 막 그렇게 심한 중독은 아닌데. 걸리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그 불면의 사나이 같은 경우 제목이 예. 뭐라고요? 제목이? 불면의 사나이. 아니 영화가 피니스 오피리스인데 네, 그게 예. 무슨 예. 행동의 목적? 그게 이제 저도 그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스어일 거예요. 그리스어 아니면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어일 거예요. 그게 마지막 행위라는 뜻이에요. 피니스가 피니시가 될 거고 오피리스가 오퍼레이션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행위. 너무 잘하네. 아니. 약간 왜 근데 그걸 채용한 이유는 피니스가 이제 페니스랑 비슷하니까 약간 그것도 넣고 그리고 또 마지막 행위라는 게 또 좀 아이러니해서 넣고 그래서 넣었어요. 근데 영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일 거예요. 근데 뭐 원래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세이프도 애초부터 있었던 제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뭐 편집하면서 검색하다가 그런 영어를 보게 돼서 그리스어를 보게 돼서 바로 그냥 썼습니다. 저도 제목이 궁금해가지고 첫 검색을 해봤더니 네. 라틴어 같은 것 같더라고요. 라틴어. 네. 그거에는 행동의 목적 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렇죠. 행동 결정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 그러면은 뭐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네. 그런 말 모르고. 사실 저도 정확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근데 피니스라서 피니스랑 이게 좋아하는 아니 영화 그러니까 영화 그래 모릅니다. 그래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영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뭐 이제 알아서 이렇게. 성기는 진짜는 아니죠. 네, 모형이고요. 여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민망했는데 세트에서 찍으니까 근데 미술 감독이 여자였어요. 근데 걔가 막 이렇게 만드는데 서로 되게 무감각해져가지고 여기 좀 더 색깔을 좀 더 차 마르면서 막 서로 소재는 뭐 그게 그 고문이었어요. 고문인데 처음에는 시나리오 쓸 때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찍으러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고무 실제 팔아요. 그래서 그 어디서? 도구 팔던데. 그래서 그거 샀는데 너무 큰 거예요. 말도 안 되면서 반을 잘라가지고. 뒷부분을. 그래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들 스태프들이 당했죠. 성희롱 아니냐고 미안하다 이러면서. 성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뭐 다들 성인이니까 상관은 안 하는데 어떤 민망함이 좀 이렇게 계속 겹치니까 서로 되게 무감각해져가지고 지금 뭐 세트장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그 뭐지? 바지를 뚫고 나오는 장면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겠어요. 실제로 아. 그 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네, 그게 힘들더라고요. 리모트 컨트롤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낚싯줄을 당겼는데 자꾸 낚싯줄이 끊기고 그리고 실제 바지에 넣어서 그러니까 그걸 그 부조물을 넣을 데도 없고 그게 잡고 계셨던 거예요, 누군가? 아니요 그 풀혈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탁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신기할 만큼 잘 지켜가지고. 네, 근데 진짜 오래 찍었어요. 7시간 넘겠지. 그러니까 근데 한 왜냐면 장면. 네, 왜냐면 그게 이게 상업영화 그러면 전문가들이 붙을 텐데 저희 뭐 저 포함 제 조연출이 21살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28에 찍었는데 그러니까 경험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그걸 그냥 막상 막 밀어붙이니까 촬영 현장 가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고생 좀 했어요.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자꾸 내 이런 일이만 보고. 아니요. 그게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굉장히 효과적이죠. 중요한 예. 아 진짜 이런데 진짜 딱 나오니까. 원래 몇 컷 더 했는데 거북하다고 교수님 빼라고 그래서 몇 컷은 어떤 거였어요? 뭐 다양한 각도에서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 싶어서 그랬죠. 아닌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고 마는 게 낫지. 뭐 뒤에 계속 또 풀샷으로 네, 또 당당하게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거기 집중하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전개 과정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할아버지가 살아난다 이거니까 빨리 넘겼습니다. 그 에필로그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촬영 전날 촬영 감독이랑 이제 학교 돌아다니면서 내일 저 찍을 거 막 얘기하다가 근데 끝이 너무 어색한 거 아니야? 말하다가 원래는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하나 찍을까 말다가 촬영 감독 아이디어예요. 좋은데 그래서 찍었어요. 잘했어요. 네. 재밌는 네, 히트가 있더라고요. 그 형이 촬영 잘. 안경을 멋지더라고요. 네. 그 뭐지? 불멸의 사나이도 칸에서 예. 무슨 상을 받았던데. 상은 못 나도 좀 받았어요. 이렇게 보여주지. 뭐야? 상장. 그 집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거. 그게 근데 불멸의 사나이는 초청만 받았고 상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뭐 경험해보고 처음으로. 같은 섹션. 아니 비평가 주간이에요. 그건 감독 주간, 비평가 주간, 공식 주간 이렇게 있는데 학생 부분은 따로 3개 중에 하나 비평가 주간. 그때 갔던. 예. 그래서 그때 막 회사 다니다가 막 이게 뭐가 안 돼가지고 취직이나 해야겠다 해서 취직하면서 소설 써야지 이런 시즌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까나스 때 연락이 와가지고 불멸의 네. 사나이를 우리가 초이스했어요. 자다가 봤는데 네. 기쁘더라고요. 회사는 어떻게 그 뒤로? 면접 안 갔어요. 서류 대. 오 멋있네. 근데 네. 세다. 10개 썼는데 하나 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쓰고 근데 좀 막하네 참. 학점이 제가 학점이 2.3인가 그래요. 어머. 그거 안 좋은 거죠? 잘 몰라요. 이제 엉망진창이고. 네. 근데 그래서 취직도 막 되게 힘든 상황이었다고. 근데 그때 어떤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 그 상황이 2년 동안에 네. 상황이 힘들어도 그냥 그때 막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지 하면서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버티는. 근데 그냥 힘든 게 당연한 거지 하면서 그냥 혼자서 뭐. 그 간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회사 딱 그만. 그 전에 그만뒀어요. 2월에 4월에 발표를 해주는데 그 2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깐에서 영화제가 약간 구원의 손길을. 뭐지 이랬죠. 이제 뭐지 뭐 어떡하는 거야. 그때 깐과 이번 깐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는 경쟁 부문과 그때는 갔는데 너무 처음 가고 막 그러니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돼 있고 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갔으니까
돈도 별로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가서 막 긴장하고 있는데 사실 두 번 틀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막 불멸의 사나이. 네.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막 누군가 와서 너 상 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누군가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뭐 몇몇 그래서 외국 분도 계시고. 네. 한국 분도 계시고. 사실은 그때 막 수상을 막 내심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수상하는 날 이제 폐막식 때 막 말해주는데 상이 3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단편 부문에. 네, 그래서 하나 내고 하나 맞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속으로 대상까지는 아닌데 막 이러고 대상 수준은 아닌데 이러는데 딴 이름이 딱 불린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되게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닌 척했는데 되게 실망을 많이 해서 막 그때 막 빨래 뭐 그냥 남아있고 막 이런. 네, 소주 먹고 막 나한테 뭐 상탄탄에는 잘 안 보고 막 그러고 막 근데 뭐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요번에 갔을 때는 진짜 좀 마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막 뭔가 하면 부정타겠지 하면서 안 하고 막 그래서 막 아니요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어차피 못 받을 거 뭐 어때 이러면서 막 그냥 뭐 마음을 팍 놨구나. 네, 그냥 뭐 주둥이 여기까지 온 것만이 또 어때야 하면서 그냥 좀 욕심이 없었어요. 전혀 좀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별로 턱시도를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긴 샀어요. 마지막에 샀죠. 그 폐막식도 그때 처음 봤어요. 거기 가서 톡실내는 사람 비쌀 텐데. 자라 써요, 자라. 자라. 유니클로. 어쨌든. 네. 이번에는 아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좀 쉬다가 쉬는 게 아니고 좀 와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최대한 이제 그 연락처를 많이 받아오자. 그래서 어필할 수 있게 그 정도의 목표가 있었지. 뭐 수상은 전혀 대상은 진짜. 2011년도 끝나고 2013년도 2년 동안은 다른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2011년 갔다 와서 이 포트폴리오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 야 이제 그럼 장편 준비하는데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다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걸로 광고회사에 그 포트폴리오로 광고회사를 지원했어요. 제일 기획했는데 그 앞에 기계가 걸러내더라고요 학점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이제 다른 회사를 갔는데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갔다 떨어졌어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그것도 광고 쪽이? 네. 그래서 왜냐면 광고하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책을 많이 읽는다? 읽을 시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기획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걸 빌미로 좀 책을 읽으면서 이제 다른 걸 해야지. 네. 그래서 다 떨어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마음 접었어요. 그러니까 그 2010년부터 취직을 준비했다가 그때 그냥 취직 안 해. 그래서 이제 취업이라는 것은 제 옵션에서 없어졌고 단편을 찍을까, 장편 시나리오를 쓸까, 연출부로 갈까 이게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연출부는 제일 신기하게 한 2, 30개 넣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학점 때문에. 아니 학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학점보다는 좀 어리고 화내는 것 같은데. 시험지가 아니요 그 부분은 포기했어요. 근데 연출부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이 때문에? 나이도 많고 근데 제가 어떤 조연출의 입장에서도 좀 어리고 일을 처음 막 배우는 친구를 쓰는 게 낫지 저처럼 좀 경력도 좀 있고 까는 갔다 왔다고 하고. 근데 까는 경력이 안 썼어요. 제가. 그냥 나는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쓰고 근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어차피 막내가 하는 일은 라인 꼽고 되게 단순 반복 작업이다. 괜찮다. 저는 라인도 잘 꼽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출은 아니구나. 장편 시나리오를 쓰는데 우연히 제 친구 졸업영화로 하려고 했던 단편 시나리오가 생각나서 그걸로 제작전을 지원해봤는데 된 거죠. 그게 세이프? 네. 그래서 그거를 각본이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권호방이라고. 권호방 씨 보셨네. 아니 저밖에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4월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왜냐면은 이 짧은 시간 이거 못 넣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해진 기간 내에 못 찍으면 돈을 다시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연출부를 막아놨죠. 생계를 위해서 연출부를 했는데 그 떨어지고 결국엔 그냥 9월에 그냥 또 찍게 된 거죠. 계속 뭔가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디 영화사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관리하고 시나리오 검토하고 막
보고서 쓰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하면서 편집하다가 이번 3월에 또 초청이 돼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불멸의 사나이와 세이프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스텝. 아니요, 달라요. 촬영 감독도 다르고 조명 감독도 다르고. 예, 왜냐하면 불멸의 사나이는 사실 다 아마추어 스텝이었어요. 조명 감독님 빼고. 근데 세이프를 제가 찍은 이유는 제가 감독을 할 건데 감독 지망생인데 그러면은 상업 스텝들하고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촬영 감독님들도 뭐 베를린 퍼스트 하셨던 분이고 미술 감독도 어느 정도 조명 감독도 그렇고 음악 감독님도 어느 정도 다 이제 프로 스텝들이었어요. 그래서 프리를 4개월 정도 했는데 불멸 세이프요. 세이프. 그래서 프리 때는 이 4명하고만 일했어요. 그래서 촬영 당일에는 이제 1위 스태프들 한 10명씩 불러가지고 그때 일을 했고 이제 그거 끝나고는 저 혼자 편집하고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상업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스태프들 상업적인 영화를 네. 하시는 분들과 네. 나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사실 다 프로들이에요. 뭐 많이 다른가요? 네. 프로들은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부탁하면 그걸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대지 않고 일단 해주고 근데 시간 지나면 되게 짜릿한 게 그러니까 그게 알더라고.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결과물이 좋을 거라는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이상한 걸 시켜도 별로 의미를 갖지 않고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가 근데 해야 할 일은 정해진 시간 내에 촬영을 끝내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을 좀 작게나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짧았나 봐요. 프로덕션 기간 자체는. 4일 4일. 찍었고 이제 보통 이제 9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에 끝냈는데 마지막 날은 이게 너무 어제 새벽 6시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이때 막 불타질 정도. 누가 내고를 못해. 누군가 절 때렸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왜냐면 PD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 관리랑 조연출도 사실은 영화를 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그 시간 관리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제 저의 어떤 독단적인 선택에도 막 이렇게 막 끌려다니니까 막 되게 신물이 넘어오죠. 그쵸. 그래서 좀 약간 위기였는데. 내가 오늘 원래 그 세이프에 출연했던 이민지 배우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네. 농담이고요. 지구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거. 아 그래요? 뭐 저는 감독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나 저는 영화 보고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풀만한 얘기들을 해라라고 했었는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런 게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분들하고 얘기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많이 하죠 배우랑. 왜냐면은 잘 모르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서로 도움.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맨 앞에 계세요. 예, 저기 칸네 영화제를 2번씩이나 갔다 오시는 데는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그 시나리오 작업에서부터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들이 뭐 조언을 해주실 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든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갔다 오셨을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 세이프도 4일 동안 작업을 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타겟을 한 게 본인은 있었을 것 같아요. 출품을 한다든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네. 일단은 또 이렇게 큰 상을 받으셨으니까 다음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뭔가 부담도 되고 더 좋은 거를 해야지 네. 않나 하는 이런 본인의 각오도 한 가지 좀 말씀해 아 주시겠어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드리자면 사실 불멸의 사나이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전 처음 노모 커플을 찍고 난 다음에 사계 3대 영화제 보냈어요. 과제였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이거 실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배급을 나름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칸에도 보내고 베를린도 보내고 베니스에도 보내고 그때 전혀 영화제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직접 보내면서 대충 좀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근데 아무데도 안 됐어요 영화제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불멸의 사나이를 찍을 때는 대사를 쓰지 않겠다는 원칙도 있었어요. 불멸의 사나이 찍을 때. 그래서 이미지로 하고 그리고 아이러니랑
그리고 사실은 스니퍼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것도 칸에서 상금영상을 받은 단편인데 2006년인가 유튜브에 떴어요. 근데 그것도 대사가 없어요. 굉장히 또 실제로 그 대사가 없고 다 이미지랑 사운드로만 다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러니가 있고 그리고 지루한 순간들이 없어요. 그림으로 계속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걸 사실은 계속 보긴 했어요. 그거랑 제인 캠피언 감독의 필이랑 그리고 깐느 그 수상작 그 모음집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학교 자료실에 있던 건데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거를 많이 보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단편에 재미나는 거나 그런 걸 많이 봤고, 근데 세이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금융 2008년부터 뭐 서프라임 좀 뭐라고요? 저 잘 모르는데 뭐 써보 뭐. 근데 이런 메시지가 좀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건 약간 그냥 영화적으로 막 그런 어떤 좀 더 카테고리 이야기 카테고리 뭐 주제에 대한 카테고리가 되게 넓은 것 같고 이 세이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좀 더 약간 좀 요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때는 지금이랑 비슷한 건 있겠죠. 저는 영화 보고 있으면 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하기로 마음 먹은 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마음 먹은 거. 기획에도 약간 이제 이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잘 모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서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되지 않아요. 한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좀 글로벌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깐을 노렸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 각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자면 사실 부담이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이미 그냥 결과가 이렇게 됐고 제가 다음 영화 찍었는데 깐에 못 간다고 해서 뭐 죽을 죄를 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결과라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큰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거는 결과가 그런 거고 제가 나중에 후회 없이 했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전에 아키라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상은 내 노력에 대한 칭찬 같은 거라고. 거의 아키라 수준이에요. 아키라 참. 저는 샀어요. 이 책 절판됐는데 제가 중고로 3만 원. 진짜 3만 원? 7,500원. 7,500원 써 있는데. 아 진짜 사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살려고 그랬는데 이 책 없어요. 아.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알라통신? 진짜 7,500원이라서 내가 계속 주문했는데 없더라고요. 중고가 왔어요. 22,500원. 읽고 싶었던. 네. 제목은 감독의 길, 무로사와 아키라 자서전. 구로사와의 영화 연출에 관한 단사. 근데 왜 이 책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미음사에서 오세필 씨로. 없어요. 이게 지금 나중에 3만 원 팔아요. 그래서 상은 그렇게 부담은 되는데 근데 너무 많은 걸 예측하면서 사는 거는 되게 불필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지치고 그리고 자가당 차리려나 그런 것도 맞나요? 자가당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자기 논리에 자기 어떤 함정에 빠지더라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열심히 만들고 영화 열심히 찍고 영화 열심히 보고 할 일은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영화적 긴장도가 불멸의 사나이보다 좀 더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뭐 음악이 주는 것도 있지만 예. 아주 한정된 공간에서 컷이 조금씩 달라요. 아, 예. 네, 포지셔닝이 다 다르고 그걸 연결하는 방식도 약간씩 다르고 예. 준비가 좀 짱짱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공간에서 제가 가장 표현해야 될 게 뭔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자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심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컷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개수기가 진짜 도움이 됐던 게 여기서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개수기가 막 내려가는 장면, 개수기가 들리는 소리. 그 도안세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사람이 좀 다르고. 개수기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이 여자가 정말 여기서 나오고 싶은 조바심,
다급함, 뭐 어떤 불안함을 굉장히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개수기가. 그래서 그게 제일 우리 그녀를 개숙이라고 부를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 개수 이제 개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리에 사실은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소리 디자인에. 그래서 왜냐면 앵글은 컷은 한정돼 있고, 근데 그 컷이 다음에 또 나올 때 새롭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소리를 썼었고, 네, 그런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원래 망치를 이렇게 금보를 치면 그런 소리가 나나요? 안 나요. 되게 묵묵하게. 네, 굉장히 네. 좋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는. 네, 원래 실제로 쳤을 때는 되게 묵직한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원했던 소리가 아니어서, 그보다 좀 더. 예, 더 막 그렇게 해야 된다 보니까. 왜냐면은 네, 예, 밖은 되게 시끄럽고 날카롭고 그런데 속은 되게 먹먹하게 바랬거든요. 금고 속은. 네, 소리 디자인은 사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마지막 장면 할 때 민지 씨가 일단 그 금고 안에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금고에 실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가도 가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네. 진짜 불안했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금고에 들어가서 전화로 여긴 괜찮나 그랬다고. 그렇게 했죠. 근데 금고에 잡혀서 막 이렇게 전화하는 장면은 문 열어놓고 불 꺼놓고 이렇게 찍는 거죠. 그거는 안전한 거고, 속에 실제 들어간 건 한 번. 맨 마지막 그 문과 문 너머에 있는 금고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 할 때 그때 마지막 장면은 아무도 안 들어갔죠. 아, 소리로 한 건데 이제 어느 장면에서 남자가 막 치고 들어갈 때 문 닫고 탁 들어가는 네, 그때 민지 씨가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뭐그 위험하긴 좀 위험. 근데 약간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진짜 공기가 좀 많이 없잖아요, 실제로. 근데 전화도 터지고 그 중고 금고예요. 네? 중고인데 중고라서 약간 되게 허술해요. 보이기만 약간 단단해 보이는 거지. 네. 그래서 실제로 망치를 치면 막 속에서 잠금 장치가 잠긴대요. 안 잠기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좀 배우가 불안해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먼저 들어가서 문 닫고 계속 통화하고. 괜찮아요, 여기. 뭐. 그랬어요. 그다음은 좀 다른 셋들이 그때 가지는 않았나 봐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안 갔죠. 질문 있으시면 네, 저 뒤쪽에 가운데 계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그 세이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그 처음에 이제 그 창구 그 장면 여는 장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올드보이에서 그 당근방에서 사식 넣어줄 때도 약간 비슷한 사이즈의 컷 그런 구도가 나오는데 예. 그 장면에 약간 그 혹시 신경 쓰시지 않았는지 저는 약간 좀 중첩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뭐 개인적인 궁금함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제작비 중에 그 이 세트 짓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처음에 그 세트를 지으신 계기가 혹시 장소 헌팅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은 조명 설치나 아니면은 카메라 그 고도 때문에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세트를 지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창고 문 여는 거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야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림이고, 근데 올드보이는 제가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그걸 참고하진 않았어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왜냐면은 첫 장면에서 가장 강조되는데 그 처음 셋업에서 그 처음 씬에서 이 모든 갈등 상황과 어떤 캐릭터와 이런 게 다 보였으면 짧게나마 다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근데 올드보이 그 장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신경은 되게 많이 썼어요. 맨 처음에 그 판이 되게 얇아서 좀 판이 되게 얇고 구멍도 사실은 그보다 훨씬 좁았어야 됐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래서 보면 눈만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손이 다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촬영 감독님이 이거 찍어 놓으면 너무 작으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사실은 반경을 좀 넓혀서 뚫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뭐 어떤 막 좀 덕지덕지 해놓고 좀 그런 세월 시간들이 좀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거기 많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 논리가 좀 있었는데 올드보이 그 장면이 제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안 하는 걸로 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선팅은 혼자 진짜 많이 다녔어요. 뭐 서울에 뭐 건물 지하철이면 다는 아니지만 뭐 한 달 동안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못 찾았고,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소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찾은데 그냥 환전소를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자 이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지하철장은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발견했고 거기서 이제 환전소를 지어야지 해서 80만 원 정도 들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싼데 원래라면은 뭐 장판도 깔고 뭐 단열재도 해야 되고 창틀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세트만 짓고 그 자재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80만 원에 한 거죠.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건 그게 저는 그런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벽면이 내면인데 이걸 다 좀 떼고 세트처럼 그렇게 만들기 원했는데 근데 그 연결 부위를 그렇게 만들려면 돈이 좀 더 많이 드나 봐요. 기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나사 조였다 붙였다 하면서 계속 떼면서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게 양철이라서 이게 이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붙어서 이것 때문에 좀 촬영이 지연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그냥 찍었어요. 80만 원? 150 미술까지 다 하면 150 정도 들었습니다. 미술에. 총 예산은 얼마나? 800만 원 정도. 예. 또 질문 있으시면 갑자기. 그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동기분의 그 각본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예. 처음 원본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각색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환전소 여대생, 미친 남자, 사장 그리고 좀 더 설명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 쳐낼 걸 다 쳐내고 대사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없애고 단순하게 그림하고 소리로만 하려고. 네, 그래서 결말 그리고 이 친구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 영화로 준비했던 건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이제 대학이랑 울타리 안에서 맨날 세상을 이렇게 막 욕하고 뭐 판단하고 이러다가 이 조그만 구멍으로 근데 그렇게 맨날 속에서만 얘기하는 자기가 싫어서 밖에 나갔더니 무서워서 돌아갈 곳이 대학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 친구는 환전소 일을 해봤고 그 경험을 해서 여기 묻힌 건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약간 좀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금 이제 뭐 자본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기획 의도가 달라요. 기획 의도부터 제가 바꾼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게 가지고 있는 요소를 제가 적극적으로 차용을 했고, 네, 그래서 많이 각색은 많이 했어요. 많이 달라요. 이 친구는 또 이제 다른 대학에. 각본 쓰신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이 친구는 이제 곧 입봉 장편 11월에 찍거든요. 투자를 봐서 글을 되게 잘 쓰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이번에도 갔다 와서 장편 시나리오 하나 달라.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휴지통이라도 드실 권한을 줘라. 네, 그것도 싫대요. 이제부터 자기가 다 찍을 거예요. 잘 할 것 같아요? 네? 잘 할 것 같아요. 그 친구 잘 찍을 거예요. 나름 장편 영화. 또 저희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구는 잘 찍어요. 사실 제가 빚진 게 많죠. 이게 지분은 얼마로 가기로 했어요? 술이나 한번 사주면 되죠. 깐에서 상관은 상금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학생 부모는 주는데 일반 부모는 안 줘요. 그냥 그 페이퍼만. 네. 왜냐면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어떤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굳이 뭐 안 주더라고요. 아쉬웠는데. 종이 한 장 들고 그걸 팔 수가 없고. 그렇죠. 이번 하나 붙어 있다니. 액자로 남았어. 만족합니다. 그 세이프를 보고 있으면 복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손가락이 아, 닫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로 쿡쿡 찔러서 딱 나가게 하고 네.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나중에 여자애가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이 딱 닫혀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근데 저는 호구들 그 얘기가 호구들 핑땅 치며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아, 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만 네. 했었거든요. 그게 제가 왜 그런 소원으로 그렇게 됐냐면 그냥 이 여자가 이렇게 계속 살면 그렇다고 전 그 여자를 민지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 없이 계속 살면 이 남자랑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넣었던 게 있어요. 그 손가락 그 정도의 상처를 가지고 답답하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손가락을 넣었어요. 그리고 남자의 캐릭터를 손가락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제 이 남자가 항상 어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 손가락을 뜯을 거라 생각했고 손가락 뜯으면 손가락 뜯으면 이렇게 밴드를 붙여놨겠지 하면서 그래서 이 남자의 어떤 아이덴티티는 거기서 다 원래 자기 버릇인 거야. 많이 잘 아니에요. 잘 진짜 빨리 하던데. 약간 스피드를 높였어요. 편집하고 2.5배. 그런 게 몇 군데 있잖아요. 네. 좀 호흡을 카메라 다시 내다보는 장면에 살짝 팬되는 것 같은데 슉 떼고. 네, 그거네. 그래서 잘하더라고. 네, 진짜 촬영 감독이 베를린 퍼스트셨는데 그런 걸 되게 많이 잘 키워주셨어요. 제가 많이 정말 도움 많이 받았죠. 그 형한테. 이렇게 해보자.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네, 둘이 합의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런 잔재미, 영화적 재미들 때문에 생겨나는 호흡들의 긴장감이 더 네. 처음에는 제가 그런 문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편집할 때 아 이거 왜 움직인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분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불면의 사나이는 제가 굉장히 독단적으로 찍었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듣고 크리에이티브는 제가 다 했고 제 생각대로만 다 찍었는데 사실 셀프 같은 경우는 70대 3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키스텝들이 크리에이티브를 한 30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했고 제가 한 70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둘이 어떤 회의를 할 때 그 점만 맞으면 다 이렇게 오케이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영화랑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정도 30이 들어간 것 같고 제가 70 정도 맞췄고 그래서 잘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처음에 편집할 때는 제가 다른 사람 스타일을 이렇게 제가 흡수하는 게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배워나가는 거. 뭐 손가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구가 결국에는 과격한 형태의 복수를 다 해버리게 되잖아요. 네. 돈도 막 나가고. 네. 그 철옹성 같은 네. 눈들을 다 뜯어버리고 네. 그 여자는 그 안에 가두고 그런 욕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비극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극이면 확실히 비극이라고 생각했고 되게 어떤 열패감이 들 정도로 우울하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비극도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 근데 이 세이프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는 이 남자가 그 뭐지 자본주의 얘기를 시장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근데 다 그걸 얘기 좀 안 하는 게 좀 허세 같아서 이거는 액션 스릴러 심리 영화라서 근데 그걸 이제 이해하면 이해하는데 아니면 제가 왜냐면 확실히 안다면 그렇게 할 텐데 저 잘 모르는데 그냥 던져 있어 보이려고 던져.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등장인물 그 3명은 나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고 서로 어떤 용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공간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겼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말하는 건. 문제는 그 환전소라는 그런 구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이렇게 문 열고 닫고 이 부분도 이제 어떤 사람이 소통하는데 굉장히 되게 이제 차단돼 있고 뭐 그런 거를 사실은 계속 영화를 통해서 그 13분 동안 계속 일관되게 넣었긴 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사장은 그렇게 운영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민지도 저 합당한 돈을 지불받지 않았으니 그렇게 띵땅을 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남자는 그런 피해자가 됐으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이 사람 뭐가 이렇게 잘못해서 살인이 나고 뭐 갇히게 되고 누군 죽고 그렇게 되냐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부각시켜보고 싶었던 건 이 환준서가 가진 견고함과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거를 좀 집중을 했죠. 네. 환준서가 견고하긴 한데 영화적인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나사가 하나 풀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갈등이 고조되면서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이제 완벽한 근거로 변한다. 이렇게. 네. 아니 더 얘기하면 안 돼, 그지? 네. 아니, 해보죠 뭐.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환전소가 근거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에 불을 끼얹는 게 이제 기름을 끼얹는 게 이제 그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인간. 네,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은폐되거나 밀폐된 걸 좋아하는 건 아니신 거죠? 그거 이제 제작적인 그런 문제라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영화 찍어야 되니까 한 공간만 계속 고집을 했어요. 왜냐면은 불필요하게 이동하면 뭐 기름값 들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시간도 뺏기고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단편 영화 찍는 데 대해서 한 공간에서 찍었어요. 그 지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여기 앞쪽에 계시고. 네, 저는 배우분들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불면의 사나이의 배우분이 되게 기억에 남긴 한데 새 영화의 주인공분들을 캐스팅하신 이유하고 네. 또 앞으로 또 혹시 배우 캐스팅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건지 일단 불면의 사나이는 그 생각은 사실 했었어요. 친구에서 유호성 아버지 역할로 나오시는 분인데 친구 촬영장에서 보게 됐고 근데 연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사실 저분한테 연기 지도를 할 수는 없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연세가 많으셨고 자기 스타일이 확실히 있으시니까 그 스타일을 저는 어떻게 바꿀 수 없다 생각해서 이미지 캐스팅을 사실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연기가 없죠. 불면의 사나이는. 그래서 미장센에 신경을 많이 썼던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 그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노먼 커플 같은 경우는 그 친구 주인공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여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이대 여자 배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 여자를 선택했고 왠지 이 친구가 뭐 태권도도 막 하고 약간 좀 억센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캐릭터에 맞게 좀 억세고 약간 근데 약간 또 여성스러워지고 싶을 때도 있는 여자 뭐 이런 걸 했고 그 꼬마는 참 연기 못해. 그래서 지금 연기는 근데 뭐 다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세이프 같은 경우는 민지가 얼굴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착해 보이는데 꼼수가 있어 보여 항상.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미친 남자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유약한 어떤 지식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설정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데서 이제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설정을 했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형이 사장 같아요. 그냥 연출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분이 배우를 늑대소년이라고 그 제작실장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배우를 좀 알려달라. 그때 제가 시나리오 보더니 사장 내가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지 말고 빨리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안 하다가 결국 못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안 구했겠죠. 근데 못 구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전화해서 형 미안하다고 와달라고 해가지고 형이 와서 이제 연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때리는 것도 진짜 때리는 것 같고. 진짜 때리는 게 무슨 소리야? 진짜 근데 근데 한 두세 번 진짜 때리고 나머지는 진짜 안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캐스팅할 때 중요시 생각하는 건 뭐 객관적으로 이쁘고 막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어떤 이중성이 있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생긴 거 했을 때 그냥 딱 봐서 그냥 이쁘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뭔가 의외성이 있는
얼굴과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진 어떤 외형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적으로. 그래서 근데 왜냐면 제가 이야기 통해서 항상 재밌다고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전개시켰을 때 아이러니가 발생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발생시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그런 어떤 외형 그런 데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외성을 가진 그런 생긴 회를 좋아해요. 네, 그런 거. 네. 아이러니가 나왔으니 말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주변의 사나이하고 세이프는 정반대의 이야기 같아요. 아, 예. 죽으려고 하는데 살아나고 예. 살고 싶은데 고립되는. 네, 네. 정확하게 죽었다라고 표현돼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네, 네. 그 일부러 반대로 이렇게 네. 전작과는 좀 다른 지점에. 네, 그게 이제 그냥 노모 퍼플레크도 비극인 것 같아요. 되게 부조리한 비극이고. 근데 나중에 뭔가 변화하잖아. 또 오토바이 지나가는 게. 근데 그거는 뭐 사고 날 것 같지 않고 그 일종의 그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양한 불안한 네. 징조에 대한 암시로 되지 그 슈퍼맘인 엄마가 아이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끝까지 지켜보고 네. 전화를 안 받다가 네. 그 다음에 받는. 네네 맞아요. 뭐 그런 게 캐릭터 예.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일부러 비극하고 희극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그냥 불멸사를 만들었을 때는 좀 뭔가 그냥 세이프도 그냥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냥 만들었어요. 꼭 이렇게 반대로 해야겠다. 뭐 전작에 대한 카운터로. 네, 그래서 전 다음 작품은 아마 희극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렇게 되네 그러면.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작품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모르죠. 뭔가 투자가 되는 게 비극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마 희극을 하고 싶어요. 밝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제가 세이프에서 했던 이런 되게 어떤 비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야 되는 것 같고 제 사고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이 좀 더 발전된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 세상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밝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희망적인 거. 그래서 네, 희망적인 거 아닐까요? 투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가 잘 됐으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투자가 될지. 성기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시나리오가 노출이 돼야지 투자가 잘 되는 건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죠. 이 유럽 영화제 가려면 성기 노출을 해야 한다. 아, 그렇구나. 저희들끼리 장난치죠. 그 뭐 입장권 같은 거라고. 그래서 농담. 실제로 가니까 그 많이 노출하시던가요? 유럽 영화. 거리낌은 없죠. 제 생각에. 한국 영화에는 그런 만한 배우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박지에서 그 정도. 그 비단 뭐 남자뿐만 아니라 네. 여자분들도 최근에 영화들에서는 노출을 안 하시려고 하고 특히나 근데 그렇다고 막 노출시킨다는 게 아니고 이야기 전개에서 필요하다면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 단편 영화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네, 질문 있으신 분. 오, 질문 별로 없어요. 네. 그 감독님이 연출하실 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그걸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점이 있다면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저는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말 이야기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결말이 옳고 그른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어떤 그냥 저는 그냥 바라는 건 결말이 좀 단호했으면 확실하고 단호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열린 결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옳고 그르든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되게 무모한 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 같고, 연출할 때는 연기 연출하고 그림을 아무래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콘티나 그리고 흐름 이런 거. 근데 단편이라는데 그걸 많이 생각했고,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건 영화를 계속 보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주로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스타일 있잖아요. 뭐 카메라가 소형화돼서 가능해지는 것들, CG가 발달해서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의 영화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게 1930, 40년대 헐리우드 감독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되게 단순한 컷과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도구들로 이야기를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종의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 샘펙터나 뭐 누구야, 존 휴스턴, 뭐 하워드 홉스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그래서 많이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확실히 되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시스템, 어떤 이 시스템에서 해줄 수 있으니 부족하면 그때 이제 이게 제대로 돼야 CG가 붙고 노래를 쓰고 뭘 써도 이게 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영화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확실히 서 있어야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재미로 데코레이션으로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영화를 많이 보고 소설도 옛날 소설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는 아이언맨도 맨날 보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보죠. 근데 뭔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은 옛날 거를 좀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제한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왜 이게 재밌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그거 공부하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뭐 여담으로 세이프에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딱 한 명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김수희 씨, 알바생. 아, 예, 여자친구 이름.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현장에서 그냥 급해가지고 있었어. 전화번호는 아니에요. 전화할 거를. 네, 질문 있으시면. 그 세 편의 영화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컷 어웨이가 있어요. 네.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제 밖으로 빠지는. 네. 그게 세 번 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보통 영화를 보면 공간을 설명하는 풀샷이 나오고, 물지 마시고. 네, 공간을 설명하는 풀샷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아무래도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이렇게 치열한데 밖은 아무도 모르지 하면서 되게 그런 걸 강조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제 영화에서 풀샷이 많지 않아요. 그 롱샷이라고 하나? 그 장소를 설명해주는 큰 샷은 한 번, 두 번 나와요. 첫 영화에서는 영화 시작부터 소개가 찬찬히 되는 느낌. 네, 맞아요. 하고 중간에 빠지는 것도 어느 시점 정확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뭔가 발전이 된 거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뭘 찍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더라도 이게 주는 어떤 의미 이렇게 해가지고 풀샷이 그래서 설명하기보다는 상황에 먼저 이렇게 빠져들게 해야겠다 생각해서 상황을 전개해 놓고 나중에 설명. 그러니까 풀샷은 약간 설명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 플러스 환기, 그리고 그런 걸 좀 적절히 앞에 너무 텐션이 있으면 한번 풀고 가야 됩니다. 불가리의 사나이에서 어웨이로 빠졌을 때 건물 전체가 네. 보이잖아요. 네. 그랬다가 창가가 네. 등장해서 안에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건물에 있는 그 면에 대한 거였던 거예요? 아니면 그 안쪽에 어떤 방해 바깥 혹은 그런 쪽에서 어떤 약간은 안 맞아요. 네, 시선차림 같은데 이게 안 맞네. 네. 저도 사실 그게 좀 의미있는 창틀도 다르고 딴 건물이에요. 그 세트였기 때문에 풀샷은 딴 건물이고 세트에 있는 창문을 찍어놨으니 안 붙는데 네, 그게 참 그게 저는 생각했던 게 무슨 이게 거울을 통해서 분명 실내 같은 창틀인데 그
그 앞에 것은 뭔가 이게 바깥 네. 지었으니까 들어갔을 때 공간은 그 공간으로 맞지 않은데 그게 매치컷이 들리면 안 되게 되는데 정상으로 보이니까 아 거울이면 이 거울이 생각이 너무 많았죠 제가. 네. 아, 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 창틀로 반투명 유리를 보이는 남자 그 이미지가 좋아서 좋다기보다는 적절해서 썼던 거죠. 아, 그 의견은 충분히. 네.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안 맞더라도 그냥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세이프 같은 경우는 그 어웨이가 올 때 항상 보여줬던 거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 한참 엉치질 할 때 한번 쫙 나왔다가 네. 또 그게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한번 나왔고 네. 그 차이가 생기는데 같은 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따로 안 찍었던 것 같고 이제 네. 그것을 똑같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는 어떤 많은 의도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반복과 의도는 이제 상황의 변화 그런 거. 그쵸. 그냥 이렇게 난리치고 막 그랬는데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들리는 건 되게 공허하게 뭐 게임기 돌아가는 소리가 살짝 들리고 이 변화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노모 커플백도 그렇고 앞에 뒤가 똑같잖아요. 그런 걸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수미상과. 근데 뭐 그건 뭐 뭐라고요? 세이프는 뭐 끝에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그냥 네, 했죠. 그게 환기도 되고 또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상황을. 사실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로는 여자가 금고로 들어갔을 때 끝난 거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이렇게 막 치고 남자 떠나면 이제 이야기 끝이니까 그 뒤에 있는 투샷은 그냥 상황 정리, 그냥 엔딩 컷. 어떻게 됐을까요? 발견은 되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 발견이 돼도 여자는 발견을 못할 수도 있겠대요. 그렇죠. 죽는다고 생각을 했죠. 좀 가사 풀지 않았어요. 이야기인데 이야기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는 편이라서 아무리 잔인한 얘기라도 그냥 이야기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 그 세이프에서 여자가 손가락을 다치는 부분이 너무 거의 안 보이는 네. 정도로 짧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실내로 그러니까 그 금고 안으로 들어가면 어딘지 다쳤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그 부분에서는 호흡이 뒤집었던 것 같은데. 네. 나와요. 네. 나오는데 그게 원래는 이렇게 풀샷으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5프레임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되게 짧죠. 근데 그걸 왜 짧게 했냐면 어차피 그 순간에 뭐 상황을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컷의 호흡들로 확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알든 모르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그때 손 이렇게 하도 사람들은 그거는 별로 포커스를 안 맞출 테고 근데 다음 상황들을 고민할 테니 대신에 그때 빅클로즈를 들어가야 문 닫히면서 이렇게 문이 닫히잖아요. 그게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손 맞는 거 잘 안 보이는데 요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질문 해주세요. 아닌가? 질문 있으시면 네, 뭐 이렇게 주저하지 마세요. 세이프가 딱 끝나고 자막이 딱 뜨고 네. 음악이 흐르고 자막이 뜨나? 자막이 먼저 뜨고 음악이 먼저 나오고 네. 이제 타이틀이 거기 한 7초? 네. 10초? 그 여백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그냥 그 노래가 뭔가 이 여자의 심리 이 영화를 정리해주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이렇게 일부러 넣었어요. 좀 되게 이상한 긴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또.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뭐 설명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뭔가 상황 설명보다는 감정을 계속 표현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감정을 정리해 주는 음악 하지만 뭐 결론 이렇게 뭐 결말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여운 같은 게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노래 그게 첫 번째 이제 노모 커플의 그 엔딩과 네. 지금 세이프 엔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저때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때 굉장히 사운드로 밀고 들어가는 오토바이 쿵 그러면서 이렇게 무지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형태고 세이프에서는 그 상태에서 이게 딱 끝나는데 네. 먼저 음악이 나오고 네. 더 이상 아무런 소리가 없다가 자막이 나오니까 뭔가 그런 감정의 처리가 좀 달라지구나라고. 그리고 앞에 음악을 넣고 좀 그 시간을 걸어야 세이프라는 타이틀을 썼을 때 제가 왜 세이프라는 타이틀을 썼는지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조리한 상황들, 뭐 이중적인 그래서 일부러 뒤에 넣었죠. 원래는 원래 제목이 한 평짜리 혐오였어요. 근데 그 제목도 재밌었는데 뭔가 좀 설명적이어서 이건 그래도 또 영어로 써야 되는데 영어로 뭔 스키야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지 하다가 그럼 근거 영어로 뭐지 하다가 세이프에서 세이프 재밌네. 영화는 제목 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목이 주는 임팩트를 살리려고 좀 앞에 노래 깔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래서 세이프구나 이렇게 되니까. 영화 자체도 완전히 안전해져. 앞으로의 인생도. 아니요. 같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이 뭐냐. 네, 재밌으시면. 불멸의 사나이들 뒤에 넣은 이유가 제목이 주는 어떤 아이러니함 때문에 뒤에 넣었고요. 그 앞에 넣으면은 그럼 원래 그 불멸의 사나이 같은 경우는 영어 제목 먼저 생각하고. 아니요, 한글 제목이 먼저였어요. 불멸의 제목을 이렇게 작다. 그 타이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타이프요? 저희 친누나가 해줬어요. 누나 좀 소개시켜주세요.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진짜요? 너무 좋아요. 오, 그죠? 진짜요? 그때는 많이 쌓았는데. 진짜 똑바로 잘해야 돼. 네, 저 화냈었어요. 제가. 뭐야? 뭐 하는 거야? 영화를 살렸어. 그래요? 약간 세이프도 괜찮아요? 죽어. 개인적인 형태로는 최근에 본 타이틀 중에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한동안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어떤 걸 하는데 저는 되게 답답했거든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그게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간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영화의 타이틀이 너무 유사한 거를 계속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왠지 이렇게 뭔가 불멸의 사나이나 세이프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던 포스터, 이렇게 반동, 불조심 이런 느낌이 좀 와요. 그게 아주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그런 어떤 디자인들이 주는 경직성? 저희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경직성이 정말 되게 똑똑하죠. 센스 있으신데. 제가 만점이에요. 잘 만드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세이프라는 영화와 불멸의 사나이에도 글자에 위트가 살짝 있더라고요. 경직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위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음악 감독님이랑 타이프하신 분이 너무 궁금해요. 음악 하시는 분? 음악 하시는 분이 이제 완들이랑 무적자를 같이 이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동국대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원래는 막 그 작곡 전공하시고 뭐 그런 분인데, 노래가 엄청 좋아요. 불멸의 사나이도 그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엔딩에. 그러니까 불멸의 사나이는 그냥 제가 안 쓰는 노래 하나만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서 그냥 낀 거고요. 요번에는 이거 때문에 하셨는데, 그분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효과적이기도 하고. 저희 친누나랑은 그거 때문에 비슷한 얘기 했어요. 감옥 포스터가 있고. 근데 저는 막 이게 아니잖아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잘해주세요. 약간 센스가 떨어져서 그래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임원님은 그러면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네. 그럼 누나가 제일 위고 네. 자기가 맨 막내. 네. 사실 형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형은 이제 영화를 안 하고 뭐 하세요? 지금은 이제 이벤트 회사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형이 경제적으로 돈 좀 주고 누나는 그런 거 만들어주고 타이프. 포스터도 만들어. 포스터도 찾아봤는데 빨간색에 이렇게 세이프라고. 아 그건 불멸. 그건 불멸잖아. 그것도 다 누나가 해줘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움을 많이 받죠. 제가 누나 원래 그런 디자인 쪽 네. 일을 하시는. 네 디자인하고요 그런 거 매형도 소개시켜주세요. 아 진짜요? 진짜 소개시켜주세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진짜 부탁하세요. 내가 요새 영업을 하게 돼. 아니. 처음 다 시키면 당연하죠. 네. 개인적인 형태로는 뭐 질문 있으면 세이프나 불멸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는 두 번째, 저는 정보가 사실은 없었어요. 저번에 신성 감독님이 다음 술감 아래 민경 감독의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만 듣고 사실 영화도 뭐 오늘 본 게 그 두 번째인 거고요. 보내줬던 기획에는 재생이 안 되는 꿈에서 있다는 거 알고 보지는 못했고 희한하더라고요. 별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오늘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데 영화에서 내가 차지와 가려고 하는 거 혹은 발견해내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게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언어에 익숙해지게 되면 관습에 빠지기 쉬운데 그 관습으로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자기 거를 찾아가는 느낌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런 분들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단단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꽤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첫 영화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장편에서 어떻게 할지 그게 좀 장편은 확실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편을 하게 되면. 장편을 하게 되면 좀 이제 70대 30으로 했었는데 세이프는 이제는 50대 50으로 좀 더 낮춰야 되지 않나. 왜냐면 네 어찌됐든 같이 해야 하니까 불면사나이처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너무 제 극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분이 하면 50대 50으로 대신에 어떤 합의가 좀 어떤 시너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스타일이란 게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개인의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합의를 보고 봐서 만드는 게 스타일이라고. 근데 그 말 맞는 것 같고 50대 50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뭔가 좀 유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이프 톱으로 장편을 찍으면 지쳐서 못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장편을 했을 때 좀 더 다른 호흡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거를 사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뭐 영화 보고 이렇게 따라 쓰는 거 있는데 그런 거 계속 하고 있어요. 호흡을 익히려고 전혀 모르니까. 그뭐 문 감독이 그래도 컷 어웨이를 잘 쓰니까 하게 나가는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몰라서 아직 제가 저 그 생각해요. 제가 뭐 영화 감독으로 마스터피스 만들 수는 없고 지금 제 나이에. 그래서 그런 어떤 문 감독이 지금 몇 살이죠? 32입니다. 32살. 네. 동안이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지? 그냥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많은 변화가 있겠죠. 지금 제가 찍은 것과 좀 다르게 또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장편은 아예 다른 얘기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거에서 자기가 제일 좀 개선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감독 입장인데 난 좀 이런 걸 개선. 너무 작은 거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갈등을 만들 때
좀 보편적으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연출을 해야 하는데 뭐 이 남자와 뭐 여자가 뭐 인물과 인물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갈등 그 시발점이 되게 좀 사소하고 저만 화나는 거 막 이런 거 너무 많아서 막 너무 편협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이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갈등 지점을 찾아내고 관객한테 들리지도 않는 호분한테 쳐보는 거 그렇죠. 말 때문에 뿅가는 네, 그게 이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네, 드라마도 보려고. 네, 또 질문.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없으시면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솔직하게 말씀하는 자리니까 제가 처음에 그 깐네 영화제를 그 신문에선가 인터넷에 보면서 그 예산이 제작비가 800만 원이라고 나와서 아유 학생들끼리 뭐 적당하게 해서 적당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다 프로들 쓰셨잖아요. 네. 음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그 세트장도 지우셨고 또 뭐 이렇게 나중에 후반 작업도 하셨고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냥 정확하게는 아니래도 좀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맥을 하신 건 아니죠? 인맥으로 했죠. 네, 그렇긴 하더라도 제작비가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불멸의 사나이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그분들이 저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없었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진 않겠죠. 또 모르지 뭐. 네. 자기 만나보면 좋아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그분들도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그 불멸의 사나이를 보고 같이 뭔가 만들어 보자 해서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많이 못 만났어요. 프로 때도 막 바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만날 때는 항상 준비를 많이 해갖고 제가 다 움직였죠. 그래서 와서 하고 인건비는 당일 스태프들 중에 몇 명만 주고 못 주고 인건비를 안 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걸 영화를 찍어서 성과가 난다면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런 합의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800만 원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인건비를 제대로 받으셨다면 제 생각에 훨씬 많이 4,500 정도.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깐에 갔는데 다른 경쟁 작품들이 왔어요. 제작비가 거의 다 2천만 원 위에요. 2천만 원, 3천만 원 위에요. 제가 제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근데 영화를 보면 그렇게 많이 막 그렇게 뭐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인건비 줬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인건비를 안 주고 대신에 뭐 성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 나눈다 이런 합의를 제가 먼저 양해 구했죠. 계약상에. 계약 안 해요. 술 먹을 거. 단편 영화든 독립 영화든 예산이 300만 원 갖고 찍는 분도 계시고 뭐 5천만 원 갖고 찍는 분도 계시고 돈을 주는 분도 있고 주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는 걸로는 그 영화인들의 열정 뭐 이런 거는 1등인 것 같아요. 1등.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만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화를 해서 부비 영화를 누려야 하지만 그 스태프들이 그 사람 돈 한 푼 안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희생을 하는 것은 정말 자기도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걸로 사실은 영화를 하게 된 힘인 것 같고요. 영화도 문 감독님이 그 상업영화를 하게 될 때 50대 50을 하겠다는 게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줄 수 있는 펑션이 아니거든요. 물론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좀 열정의 합의 이런 게 없으면 안 나와요. 학생이든 뭐든 영화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대부분 다 그 돈을 안 받아도 우리가 여기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크기도 하고. 어쨌든 한국 영화의 그 80%는 스태프들이 만들어 주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뭐 저희가 원래 계획은 제가 1시간만 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예상으로 1시간 반을 했네요. 네. 재밌었죠. 저희가 재밌어요. 그 문경호 감독님 뭐 앞으로 계획이나 아니면 뭐
네. 세이프가 혹시 개봉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나요? 그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들려주셨으면. 네, 개봉 계획은 잘 모르겠고 왜냐면 제가 지금 몰라요. 제가 영화 찍기만 해서 지금 뭐 다 제가 해야 되는데 아직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깐에 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이목의 집중을 받았는데 근데 막 제가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속에서 생각하는 건 이제 제가 원래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집중해서 계속 쓰고 훈련 사실 깐 되기 전에 제가 했던 게 봉준호 감독의 시나리오를 다 손으로 쓰고 있었어요. 보면서 네. 필사를 해보면. 네. 그래서 단편부터 장편까지 다 하고 이제 그거 끝내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서 그거를 보고 다시 손으로 쓰려고 하던 차에 깐에서 됐다고 해서 막 감독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거 좀 빨리 끝내고 빨리 이제 진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남는 거지 막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제가 휩쓸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앞으로 계획은 이제 되도록 빨리 이제 감독 코스프레를 그만두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찾아서 공부하고 저를 시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배급 이런 거 상영 이런 거에 제가 좀 약간 허술하게 하는 게 관심이 그렇게 하면 또 막 이렇게 되니까 아직 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말 편해요. 말 이렇게 막 뭔가 뭐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것 같고요. 계속 영화 공부를 그리고 네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 틀어서 이렇게 관객들을 만난 건 처음인데요.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막 오늘 솔직하게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네, 다음 작품 기대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과를 다음 달에도 하고요. 다음 달에는 문경공 감독이 추천하는 한국의 또 다른 영화들 너무 바쁘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꼭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많은 분들이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좀 칭찬을 많이 받은 감독들이 정말로 그렇게 근부하게 갇히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저도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한 15년 정도 걸렸거든요. 예전에 좀 잘 나왔어요. 농담이고요. 이제 그런 일이 없이 자기 거를 잃지 않으면서 또 다양한 형태의 영화를 계속 좀 만드는 감독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치면 끝냈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